심사에서 예. 가장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두 가지인데 예. 3대 개혁을 노동연금 더 예. 추진하겠습니다. 어. 집권 어떻게? 3년 차에 예. 그럼 지난 아니, 1년 1년 8개월 동안 동안 뭐 했어? 뭐 했나라는 음. 생각도 들고 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다른 차원의 예.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차원의 해결책이라는 게 뭔지도 얘기를 안 해. 네, 그러니까 응? 저도 상당히 구체적인 이제 게 하나도 연초라서 없어. 네. 그래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중점 들여서 신년사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꼼꼼히 읽어봤는데 이게 국정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집단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내서 당을 윤석열 당으로 바꾸고 만들고. 장악하려고 하는 거기에만 지금 몰두해 계신 것이 그런 것 아닌가. 같아. 그런 걱정. 그리고 저 공산 전체주의하고 뭐 개딸 전체주의 네, 이런 개딸 거 막 전체주의. 얘기하면서 그다음 민주당 야당 막 이렇게 때려잡잖아. 때려잡고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반항하는 저항하는 사람들 때려잡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주로 신경 쓰는 게.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게 우려스럽더라고요. 2024년도 1월 신년사를 보면서 2025년도 1월 신년사는 어떻게 나올까? 복불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 민주당이 발목 잡았을 때, 그러니까 4월달에 보세요. 만약에 4월달에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 발목 잡은 거 아니죠. 발목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지지할 정도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일을 못한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상대적인 싸움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승리는 보니까 승리의 정의는 뭡니까? 승리는 민주당이 야권이 승리했다라고 하면 몇 석이 승리? 그러니까 네. 일단 그 전에 네. 지금 발목 잡는다 어쩐다 이것도 지금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옛날에는 발목 잡는다고 할 때 구체적인 지적이 있었어요. 요런 예산을 우리가 했는데 이거 복지 예산이 민생 예산인데 요거 왜 안 해주냐 하면서 발목 잡는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저는 이게 대변인들이라든가 얘기하는 거 보면서 구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얘기해. 그렇죠. 그리고 국민을 완전히 바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 진짜 기가 막혀요. 아니 무슨 정치 이 정도 레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허술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구 비판하는 거죠. 무지막지하게 예. 근거도 없이.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기냐 아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저는 뭐 이기고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50석 하면 이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가 이미 170석이니까 있잖아요. 그럼 예. 이제 이거보다 줄어들면 뭔가 잘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겠죠. 들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뭐 야당이나 여당의 승리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 정권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마구 예산을 쓰고 그냥 대책 없이 막 하고 그다음에 철학도 없고 뭐 자꾸 뭐 이렇게 써야 될 때는 또 안 쓰고 이런 식의 국정 운영 이 무능한 운영에 대해서 야 이거 발목 좀 잡아라. 안 되겠다 이거.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만 막 쓰고 국민들 민생이나 이런 거 제대로 안 쓰고 이러면 안 되니까 잘 좀 견제를 해서 확실히 좀 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같은 것도 거부권 자꾸 행사하고 하면 이거 민심에 반하니까 그러니까 특검 같은 것도 통과될 수 있게 제의 요구해도 통과될 수 있게 그러면 200석을 넘겨라. 응?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렇죠. 그건 200석이 넘어야 되는 거죠. 조국 전 장관하고 비슷한 이야기. 그러니까 만약에 네. 200석을 못 넘으면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국 얘기하면 또 저 급발진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죠. 제가 원칙과 원칙을 좀 세울 필요가 있는 건데 사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느 순간부터 발목 잡기라고 스트레스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국민과 국회가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노동산법을 국회가 통과를 시켰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걸 우리가 발목 잡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발목 잡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이 하는 일을 국회가 예를 들면 견제를 하면 발목을 잡는다고 얘기하는 건 매우 반민주적인 거예요. 아니 어느 사회가 예를 들면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줬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가장 높은 거예요. 미국도 하원이 가장 높은 것처럼. 전 그래서 발목 잡기라는 표현을 이렇게 막 쓰는 건 매우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국회와 국민과 국회가 가장 상위에 있는 거고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것이 대통령이고 누군가 상관없이 우린 그런 사람들에게 발목을 잡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전도된 이야기들이 상식적으로 얘기되는 건 매우 민주주의에게 불온한 일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도 200석이라는 기준은 매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래도 그래 참 그래서 참 스트레스. 167석이라도 넘는다면 국민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167석을 그렇게 넘겨줄 많이 됐는데 또 것인가. 더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대단한 거죠. 180석이라고 하는 범야권의 180석이 되게 높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에 민주당은 지금 167석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107석이 넘는다 또는 아니면 범야권이 180석이 넘는다고 얘기하면 그 전보다도 더 강력하게 현 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범야권이 180석이 넘고 플러스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뭐 20석이 넘는다면 지금 범야권에 예, 포함해서 포함되어 있어요? 얘기하는 거겠죠. 저는 이준석 신당이 범야권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렇지, 설명한 맞아. 적이 없기 예. 때문에 예.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건 확실하게 이준석 보기는 좀 신당을 어렵- 제외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정의당 얻는다면, 등등. 네, 다 포함하면요, 뭐 기본소득당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다면 저는 이건 예를 들면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그리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조금 이탈표가 나오고 새로운 뭐 이준석 신당에서 뭐가 된다면 대통령이 또 한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 총선 이후에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재상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되면 저는 이렇게 예, 봅니다. 예. 이번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다시 그거 해야 될 수도 있다. 다시 내야 될 수도 다시 있다. 내야 될 수도 내용이 있다. 뭐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게 또 일사부질 이런 게 있으니까. 예. 그죠? 근데 어쨌든 국민의 의사는 만약 여기서 이 상황에서도 야당이 전체가 더 늘어난다. 그것도 뭐 한두 석이 아니라 상당히 의미 있게. 그러면 다시 해야죠. 네, 신년 여론조사를 좀 유의 있게 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략가 분들이 유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와 내년 정권 심판론 높네. 올해 예. 그러니까 작년 올해 이제 여론조사를 쭉 보면은 그리고 총선 전망 민주당이 유리하네. 대통령 부정평가 높네.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하면은 그렇지. 자칫 잘못하면 뒤통수 맞을 수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그렇지. 정권 교체론이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되게 높고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은데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거나 엎치락뒤치락해요. 맞아요. 예. 그럼 왜 이러한 문제점, 왜 이렇게 국민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실까? 민주당을 대한야당으로 생각하지 않는 근본적인 걸림돌과 장애물은 무엇일까? 그것을 제거해야 내년 총선에서 보다 더 확실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 부정평가 높으니까 우리 그냥 이대로 쭉 가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이것도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